시청자 여러분, 밤 10시입니다. 여의도 주식왕 함께 시청하시면서요. 다음 주 시장 전략 두둑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이 매매하시느라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다양한 이슈가 있었고 연중 고점 계속해서 만들어가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조금씩 꺾인 추세로서 오늘 장을 마무리가 됐죠. 복습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흐름 짚어보면요. 자, 코스피 지수 연휴 앞두고 1%대의 조정 보였고요. 자, 코스닥도 2%대의 약세로 빠진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상승에 따른 피로감인지 아니면 추후 펼쳐진 불확실성에 대비한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이제 8월 중순부터는 과연 이 투심이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감지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따라서 혼자 하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여의도 주식왕은 여러분이 이 시장에 있어서 숲도 보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까지 점검 받으실 수 있는 시간들 아주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주식왕은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이제 모두 아시죠? 자,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식왕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 채팅 또한 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금요일 장이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장이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종목들 점검 받으실 수 있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자,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이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으셔서 저희 쪽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이 기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의도 주식왕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 있죠. 여러분 노란톡 자주 쓰실 텐데요. 거기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과 연결이 됩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역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 장 전략 세우러 떠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전화나 문자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남자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김기수의 팩트체킹 시간 돌아왔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이번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시장 흐름 한번 잘 체크도 해주시고 앞으로의 다음 주 전략까지 잘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기수 전문가 팩트체크 함께할 동안요. 저희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해결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하단에 전화번호, 문자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자,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전화, 문자 많이 주세요. 오늘 김기수 전문가는 항상 진심 어린 종목 대응 해주시는 걸로 유명하니까요. 절대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팩트체크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기수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 보면 정말 연중 고점 계속해서 갈아치우면서 거침없는 하이킥 장세가 펼쳐졌었는데 아무래도 주도 섹터도 힘을 많이 내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아마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힘이 조금 꺾이는 모습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상대적으로 네. 이번 주는 특히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소외주가 일정 정도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또 주초에는 물론 성장주도 강세를 보였죠. 매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시장은 항상 주초에 강세를 보이고 주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이 시장이 약해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전에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었던 이 공매도와 관련된 공청회, 그리고 또 8월 15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을 앞둔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고 주식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성장주 섹터가 이제 끝났느냐? 또 반대로 가치주가 그리고 또 소외주가 올라가는 시장 흐름들이 더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의 흐름을 보일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 도표에서 보듯이 이제 왼쪽 부분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 49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수익률이 8월 들어서 지금 가장 최고를 보여주고 있는 게 보이죠. 또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 산업재 소재, 이제 산업재 소재 에너지 경기 소비재의 상대 수익률이 8월 달에 더 높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주라든지 또 그리고 그 속에서 보험, 증권, 그리고 조선, 그리고 화장품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졌 부분이죠.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성장주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배경 흐름에 가장 기본은 유동성의 공급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FOMC 회의에서 이제 미국의 부분으로 보게 되면 유동성 주간 자산 매입 규모가 6월 달과 7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7월 달에는 마이너스 1,330억 불이 자산 규모를 감소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코로나19 이후에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던 부분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이 제어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주초에 여러분들 금과 은이 급락했다. 그죠? 그래서 금이 2,000불을 깨뜨리는, 그러면서 1,870불 라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러한 이유의 근간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성장주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소외주, 가치주라고 하는 쪽 부분, 금융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등할 수 있는 일부 근거가 나온 거죠. 또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요 회색 그래프가 1월 달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 이 파란색이 지금 현재 7월의 모습입니다. 요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제조업 지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1월 달보다 7월이 현재가 더 이 제조업 지수가 더 높은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죠, 유럽에. 그죠?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제조업 지수가 코로나19 이전인 1월보다 더 좋은 양호한 지표를 보여줬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 부분이 8월 초 그죠? 글로벌 제조업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50.3포인트의 1월 달 제조업 지표보다 50.4포인트로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 유럽이 강하고, 이러한 흐름들이 가치주의의 반등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 가치주의 반등을 갖고 오게 되면
성장주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나왔던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금리 저점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사실 보게 되면 이 금리 저점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융주 섹터, 우리로 말하게 되면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이런 부분들이 이 상승을 일부 이번 주 구간에 좀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 놓여진 근거였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 주표에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요 6월 달에 좀 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요 지금 7월, 8월 부분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6월 달에도 여러분들 조선이니 철강이니 건설이니 기계니 이렇게 소외 섹터가 6월 달에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 그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였고 8월 이 초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보시면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미치라는 부분이죠. 그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더 가치주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거 때문에 가치주가 반등하고 그죠? 그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6월 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치주들의 선전 흐름이 나타났다. 그래서 글로벌 미국 시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쪽 라인 부분도 성장주가 다소 주춤하는 가운데 가치주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흐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또 힘을 실어줬던 게 수요일 날, 그죠? 러시아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다. 물론 임상 3상도 제대로 안 해서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에 의혹은 있지만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이 현실화 가능성, 그죠? 시기가 가까워져 올 수 있다는 부분, 그것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가치주 쪽에 힘을 좀 실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성장주가 주춤할 수밖에 없는 흐름, 부분을 갖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이 성장주들이 더 올라가게 되면 과열 국면에 진입하게 되고 과열 국면에 진입하면 그죠?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 항상 주식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할 때 그죠? 베이스 캠프를 중간중간 치고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그것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나타나야 되는데 이 주 후반에 성장주들의 조정 부분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 또 목요일 날 양재치가 한국에 방문한 달이죠. 그런 소식들 때문에 게임 업종과 화장품 업종, 물론 화장품 업종에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실적이 양호했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간 부분이고 나머지 카지노나 이런 쪽 부분들은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면서 소외주들의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었죠. 자, 그런 가운데 또 성장주에도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월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그 니콜라 CEO의 인터뷰 이 부분에서 현대차의 두 번의 이 구애를 했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수소차 관련주니 성장 섹터가 불꽃을 뿜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그런 호재성 뉴스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호재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단기 매매이자들은 비중을 축소하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 그죠? 과열에 진입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모두 다가 열광하면서 사려고 하면 그저 끝없이 사서 주가가 올라가는 직선의 그래프가 아니라 항상 심리적인 부분에 의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파동을 그리면서 하락한다라고 하는 기술적 흐름들을 함께 고려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그 부분을 월요일과 화요일 날 보여줬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그저 기술적 과열권에 진입한 안 했다를 우리가 RSI 지표라는 걸 통해서 확인하는데 70 이상이면 과매수, 30 이하면 과매도로 판단되는데 이미 지난주 후반부터
그죠? 지난주 후반부터 과열의 양상이 좀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뭐예요? 개인 투자가들이 대형주 부분들, LG화학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또 그다음 현대차 호재뉴스, 거기에 수소차 관련주의 호재뉴스, 그거 전부 다 뭡니까? 그 호재뉴스에 따라서 불나방처럼 매수하러 들어가니까 그죠? 지금은 공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의 근거를 가지고 무리하게 올라간 부분에 과열에 대한 시키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 지표가 나왔던 거죠. 거기다가 예탁자산이 51조 가까이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신용잔고가 뭐예요? 코스피가 7조 3천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8조가 넘어가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 신용잔고는 거의 이 회색 부분인데 뭐 주가도 그렇지만 시가총액도 그렇지만 이 코스닥 신용잔고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그죠? 자,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때도 그 이전에도 신용잔고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탁금이 48조, 50조 이런 상황 속에서의 절대적 규모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년과 비교를 해서 신용잔고가 많다라고 하는 레벨은 15조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달 전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조도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 항상 그죠? 그런 속에서 손바뀜을 일으키는 과정과 조정 흐름을 통해서 이 악성 매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해소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번 흐름의 조정 부분은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국 시장에 있어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 부분도 여러분들 눈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다 양호하게 나왔다. 그죠? 그러면서 이 여타 지금 보시면 경기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도 다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왜? 눈높이를 다 하향 조정해 놨기 때문에. 그거보다 잘 나왔고 92% 정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서프라이즈가 84% 정도 되니까 하향 조정을 했던 기업들의 대부분이 다 실적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12개월 예상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23배로 10년 동안 미국 시장이 평균적으로 거래됐었던 18배보다는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다만 그죠?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이게 높다고 해서 그죠? 이 절대적 레벨 이 부분을 가지고만 바라보면 안 된다.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지금 이전의 10년 부분보다 월등히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개념보다는 높지만 그러나 이 IT 버블 수준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지금 조정 흐름들이 일정 정도 거쳐야 되는 템포 조절성 조정이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주 후반에 조정 라인을 예상하면서 계속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두 가지였었죠. 공매도. 그죠? 근데 혹자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가졌을 때만 괜찮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 무차익 공매도라고 해서 예전 골드만삭스든 해서 그 불법해서 벌금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죠? 개인 투자가들은 손발을 묶어 놓고 악재가 나오든 그 기업에 뭐가 나오게 되면 전화 한 통화해서 나 주식 빌릴게. 그리고서는 계좌에 들어오지도 않은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매도하면서 하락을 시키고 개인 투자가들을 농락시키는 그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시스템의 개선 없이 다시 복구된다면 그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공정한 게임과 공정한 룰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냥 그 공매도를 했던 게 나중에 그 주가가 올라가면 공매도가 다시 사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 다 죽은 다음에요. 개인 투자가 다 죽인 다음에.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공정한 룰입니까? 룰을 공정하게 만든다면 상관없지만 룰의 개선 없이 한다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8.15 미중 고위급 회담 이 염려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그죠? 경기 부양안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하나의 악재 이 부분 때문에 주 후반의 조정 가능성을 제가 계속 언급드렸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가 무렵 이 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주식들은 매수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고위급 회담 부분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1차 무역 협상의 이행 여부입니다. 물론 이 도표로 보게 되면 중국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국과 중국의 이 압박 그러나 그것이 더 확산되지 않을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2019년 무역 분쟁 그 당시에 미국의 실업률이 4%였을 때에도 제대로 된 압박을 하지 못했는데 코로나19로 지금 환경이 어려운데 그 속에서 또 무역 분쟁을 갖고 가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 그 확산은 쉽지 않다. 오히려 이 회담 속에서 미국이 기술 패권과 관련된 부분의 흐름의 압박은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흐름은 관세부가 이런 형태로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이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공청회나 이런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위축을 갖고 올 수 있는 부분. 왜 그동안 주가가 상승한 거에서 하락의 빌미를 잡자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 속에서 5G와 관련된 부분들이나 또 그 외에 주도 섹터의 조정이라든지 그 흐름 속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들 모두 다가 열광할 때 비중을 축소할 줄 알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부분들 암만 주도 섹터도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다음 주 역시 주도 섹터가 2차 전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가 리포트를 냈었죠. 그죠? 고평가 밸류에이션.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열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주초까지는 조금 더 약세를 보여야 되는 부분도 인지하시고, 그죠? 너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섹터나 그 종목에 대한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조정 시 매수하는 거지. 그죠? 남들이 다 좋다고 얘기하고 80만 원 가면 100만 원 간다, 200만 원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 쪽에서 그냥 불나방처럼 같이 따라 들어가면 오랜 기다림을 기다릴 수 없는 실책을 범할 수 있다는 것도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나방 같은 매매는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전문가님, 사실 아까 전에 이 프레젠테이션 뒤에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5G 관련해서도 이야기 다양하게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못 들어봐서 어떡하죠? 제가 이 시간 안에 다 소화를 네. 못할 거를 알면서도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주식은 그냥 만만하게 수익 내는 게 아니죠. 네. 공부를 해도 모자라는 게 공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번에 제가 2차 전지 특집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좋다라고 말을 듣고 매수하는 거와 어떻게 좋은지, 왜 좋은지, 그래서 지금의 주가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 그죠? 주식을 매수하는 건 좋다라는 주식을 그냥 가서 그죠?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병행하지 않고 기술적 차트를 무시하거나 펀더멘털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두 개를 다 같이 병행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특집으로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집으로 우리 김기수 전문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하단 자막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 후 밤 11시입니다. 주도 섹터에 대한 템포 조절 방법들 알려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무방까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고민됐던 종목들 저희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들 있으신가요? 이 주말까지, 연휴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해결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하단에 전화번호, 문자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전화기 2대 열려져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해요. 01333-66-8200번이니까요. 문자로도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저희 끝까지 방송이 다 하는 때까지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예, 연결 잘 되셨어요. 시청자님 평소에 여의도 주식왕 잘 보세요?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그러면 저희도 너무 감사하니까 오늘 좀 고민되는 종목들 해결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종목 좀 속상하세요? 네, 그렇게 속상한 건 아닌데요. 네. SK 이노베이션 네. 18만 8천 원에 10%. 18만 8천 원에 10% SK 이노베이션 들어가 계시는 거죠? 네, 속상한 건 아니네요. 그렇게 속상한 건 아닌데. 속상한 건 네. 아닌데. 네, 저 추가 매수해도 오. 되는지 그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지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비중 늘려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익 중이어서 속상하시진 않고 추매에 대한 가능성 김기수 전문가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SK 이노베이션을 아주 최근에 사셨네요. 그죠? 네. SK 이노베이션이 그 1, 4분기에 그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건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2, 4분기도 적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죠? 제가 지금 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예. 뭐 1조 7천억 정도의 1, 4분기 영업 적자가 2, 4분기에 좀 줄어들 것으로 바라보고, 그런데 자 이런 부분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을 사신 이유가 LG 화학이 그리고 삼성 SDI가 그리고 또 대주전자 재료나 2차 전지 관련 섹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SK 이노베이션이 별로 안 올라갔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신 거죠. 네. SK 이노베이션이 1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네. 예. 그럼 저는 항상 1등만 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LG 화학이 주가가 높은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1위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예. 우리의 완성 3사 셀 업체 부분에 있어서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안 좋죠. 점유율이. 네. 그죠? 그러니까 주가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금의 현 상황으로 보게 되면 SK 이노베이션도 많이 오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더 추가를 한다고 그런다면 SK 이노베이션을 매수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 LG화학은 이 마켓을 넓히는 전략을 썼고 삼성 SDI는 고가 수주 전략을 썼고 또 SK이노베이션은 후발주자로서 마켓을 넓히기 위해서 미국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쪽인데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이런 자본들이 참 많았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이제 후발 세 업체 중에 3등인데 이 종목의 위를 보게 되면 길게 보면 이 위가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물대가 이 라인 부분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랜 이 소화를 하는 과정이 다른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런 업체들은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매물이 그죠? 매물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SK이노베이션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2차 전지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무지 많이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들어가셨을 때는 뭐죠? 너무 세게 상승하는 타이밍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네네. 그죠? 제가 이야기를 하면 대형주가 그죠? 대형주가 요 3일 동안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죠. 네. 그죠? 그래서 항상 좋은 주식도 언제 매수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바라봤을 때 조금 높은 가격에 사시고 다만 오늘까지 거래량이 없이 줄어들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2차 전지가 고평가다. 그죠? 고평가인 건 맞습니다. 무슨 거냐면 실적이 적자인데 지금 뭐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건 고평가인 건 맞죠? 특히 SK이노베이션은. 그죠? 이미 몇 년치 수익이 앞으로 향후에 날 거를 끌어다 쓴 거거든요. 올라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의 성장 흐름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추가하신다면 저는 16만 5천 원 이하까지는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시간과 기간을 좀 보인 조정이 나오면 다시 또 이 고점 19만 7,500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겠지만 급하게 빨리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 예. 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은 급등하는 흐름이 1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거지만 가장 1등인 LG화학이나 삼성 SDI 쪽은 2차 상승을 한 거거든요. 2차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오면 1차 때보다 기간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바라본다면 서둘러서 매수를 하시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점을 놓고 보시면 16만 5천 원 라인 이하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속상하시기까지는 아니어서 다행인데 지금 좀 손실 중인 부분 만회하실 수 있는지 좀 많이 짚어봐 주셨고요. 기준 라인 전해주셨어요. 16만 5천 원 이하 그 부분까지는 좀 기준 라인이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많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꼭 성투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훈훈하게 저희 전화 상담 맞춰봤고요. 이제는 빠르게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하러 종목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자 가운데 저희 1분 동안 살펴볼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 나왔습니다. 청호컴넷이네요. ATM기 전문 기업으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798번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 8,6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2%대 낙폭 보이면서 7,850원 종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경영권 매각 이슈도 있고 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분 동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청호컴넷 보게 되니까 이 ATM기 기존 사업으로는 적자죠. 그런데 이 경영권 매각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율주행이니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1분 안에 이 회사 내용을 다
알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부분은 거래를 동반한 이후에 상승 흐름을 갖고 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7,500원 내외가 손절 라인으로 바라보시고 1차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이런 종목들은 적자 기업이 경영권 매각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흐름인데 쫓아가시면 안 되고 손절 라인만 7,500원 지키고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매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창호컨넷. 손실 라인은 7,500원 부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시죠. 네, 여러분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는 것 가운데 저희 1분 동안 빠르게 살펴볼 다음 종목은 범양건영입니다. 자, 이 종목 인맥주랑 SOC 관련주로서도 이름 많이 올려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9128번님의 종목이고, 자, 매수가 7,600원, 비중 20%입니다. 오늘 좀 낙폭을 크게 키워갔네요. 8.5%까지 떨어지면서 6,780원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매수가 7,6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보실까요? 민주당 그 대선 후보 네. 관련주죠. 그런데 이 종목 부분 저는 정치 관련 테마주에 대한 언급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본업에 대한 매출이나 성장 흐름도 그럭저럭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주이긴 하지만 실적이 없는 주식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세가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하단 라인과 이렇게 상방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거래량 흐름이나 또 보더라도 지금 이탈한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면서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흐름 전망들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잘 제시를 해주셨어요. 범양건영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목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1분 동안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이거 거의 인사 종목에 등극한 LG화학이네요. 자, LG화학은 7456번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66만 200원입니다. 비중은 30%인데 오늘 조금 조정 받았죠. 5%대 조정 받으면서 70만 원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66만 원 선에서 들어가 계시니까 현재 수익 중이시기는 하시는데 이게 추세가 계속 꺾여지는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LG화학 어떻게 보세요? LG화학이 좋다는 건 다 알고 네. 계실 거죠. 그런데 전부 다가 좋다 할 때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힌트도 드렸었고, 그죠? 그래서 과열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잘 보시면 모건 스탠리 리포트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거래량을 동반했었던 이 구역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이 매수하신 단가 근처까지 한 65만 원 근처까지는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을 좀 끌 겁니다. 그런데 65만 원 이하 정도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매수다라고 바라보시고 보유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단기적 관점에서는 매도 시기를 놓쳤고 지금은 중기 흐름에 있어서는 보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5만 원 선에 있어서는 또 추가적으로 매수 타이밍 저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정보까지 LG화학 얻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또 빠르게 살펴봐야겠죠? 종목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여러분이 보내주고 계시는 종목들 가운데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이 종목 오랜만이네요. 애니능률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7607번님의 종목이고 3,060원에 들어가셨네요. 비중은 20%입니다. 최근 뉴스가 나왔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올 상반기에 57억 원의 영업 손실이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긴 했지만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뉴스도 팔로잉 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장에서 5%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2,920원. 현재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애니능률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한두 달 전에 종목 진단했었던 종목 같아요. 한 두세 달 전인가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그 테마주가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테마주가 교육
관련주들이 막 상승하고 그럴 때도 제대로 못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 4분기 실적도 안 좋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뭐 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매도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매도 관점에 대한 의견 남겨주셨기 때문에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자, 저희 빠르게 종목판 돌려보는 시간은 여기서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전화벨 소리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음 전화 받아서 상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목소리가 너무 예쁘신데요. 잘 연결되셨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오늘 좀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 SDI예요. 삼성 SDI요? 오, 시청자님 그렇다면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제가 조금 높게 잡은 것 같아요. 48만 2천 원에 잡았거든요. 48만 2천 원이요. 네. 네, 그리고 30%입니다. 30%. 48만 2천 원에 잡으셨을 때가 그럼 8월 초에 들어가셨을 때실까요? 아니요, 그저께 잡았어요. 그저께요. 네네.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많이 낙폭을 보여가지고 네. 더 고민이 많이 되셨겠어요. 예, 근데 좋은 종목이라 네. 바로 또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안 팔고 놔뒀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요. 그렇죠. 앞으로의 성장성, 비전 체크해 보도록 네. 할게요. 네네. 전문가님. 예, 뭐 아까 LG화학이나 삼성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나 네. 주도 섹터인 건 분명합니다. 네. 예, 좋은 종목을 사셨는데 이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하셨다면 그 전에 사셨어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지금 보면 가장 높은 가격 근처에들 사셨어요. 그죠? 네, 그게 그러게요. 안타깝죠. 네. 왜냐하면 LG화학이 가는구나. 그죠? LG화학이 막 가니까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죠? 잠깐 단타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예. 단타는 대형주가 그죠?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죠. 예. 개별주도 이 단기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쉽지가 않아요. 네. 예. 그런데 시가총액이 무지무지한 종목을 단타로 들어가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단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쉽게 반등 안 줄 겁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단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은. 네. 왜 네네. 단타를 하시면 안 되냐면 기술적인 지표를 모르시잖아요. 네. 그죠? 네. 예, 제가 지금 차트를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단기 매매를 하려고 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이나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이지 않으면서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건 욕심이죠. 네. 그죠? 제가 죄송해요. 꾸짖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초보 투자가든 잘 모르시는 분이나 무지 많이 아는 사람들이나 이 핸들을 주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그죠? 더 많이 알고 더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기 매매에서 이길 확률이 더 높겠죠? 네네. 그렇죠. 그렇지 네네. 않고 볼일 다 보고 회사 다 다니는 사람이 단기 알겠습니다. 매매하면 네, 질 확률이 네. 높잖아요. 자, 네.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 회사가 좋고 2차 전지가 좋고 주도지가 좋은 건 분명한데 그것을 동반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려면 일정 정도 수급이 줘야지요. 그런데 네, 네. 사실 48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전부 다 개인 위주로만 샀습니다. 매수가. 네네. 예, 네. 외국인과 기관 오늘 기관이 아. 적극적으로 팔았고 그러면 네네. 수급적으로 개인들만 샀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네. 예, 그리고 무엇이냐면 50만 원 이상에 사신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제 한 42만 원, 43만 원 근처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10% 이상 손해가 보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사람이 주식 매매하면서 가장 공포를 느낄 때가 경험적으로나 또 기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12%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12%. 네네. 예, 그때 되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15% 정도 내려가게 되면 매도를 하게 되고 30%가 넘어가면 몰라 포기를 한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네. 이제 공포 지점에 오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까지, 아니 월요일은 쉬니까 화요일 날 조금 더 내려와서 43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오히려 손절가를 어떻게? 예, 손절가는 저는 뭐 굳이 삼성 SDI를 손절할 거라면 더 나은 네. 종목이 있다면 손절하고 가십시오. 아니면 제가 그냥 안 팔고 예. 견디면은 며칠 있으면 반등할까요? 네? 며칠 있으면 반등할까요? 아, 며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며칠 있으면 반등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러니까 그냥, 중간중간 반등을 해도 지금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 라인을 바로 돌파하는 한 주 만에 돌파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다시 잘 보면 그러나 이제 내려온 거에 박스가 기나긴 박스의 흐름을 갖고 갔었던 자리가 요 위치예요. 그죠? 그러면 내려와도 여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노란색 안으로 들어오면 적국 매수 구역입니다. 그 구역이 42만 원 이하고 거기까지는 네. 안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쪽 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적국 매수지만 예. 네네. 행여 미국 시장 저는 기본적으로 뭐 43만 원 이하로 들어오면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시간은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네네. 예. 자,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아유, 예.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감사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전화까지 저희가 풀어봤고요. 이어서 문자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도착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정말로 다양한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4921번님의 한국 화장품 제조 통해서 우리 화장품주 좀 볼까요? 자, 매수가 42,3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자, 이거 외교관 방한 가능성에 좀 화장품주 자극 받았었는데요. 오늘도 올랐네요. 한국 화장품 제조. 어떻게 보실까요? 현재 42,300원 매수가입니다. 네. 뭐 차트 모양은 아주 이쁘게 만들어놨네요. 그죠? 뭐 제가 지금 시간상 실적을 점검할 수는 없고 네. 차트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이 라인 부분에서 지금 매집을 일정 정도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뭐 2, 4분기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간에 3, 4분기 앞으로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띄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박스가 매집이라면 한 53,000원, 54,000원까지는 갖고 가셔도 되고 손절 라인은 47,000원 라인 부분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만 원대 초반까지는 좀 더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도 남겨주셨네요. 자, 이렇게 화장품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죠? 더 많이 살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참 야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기수 전문가의 무료 방송 들어가시면요.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어떤 내용 좀 들어보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자, 주도주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드릴 겁니다. 주도주는요,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습니다. 아까 LG화학, 삼성 SDI 주도 섹터 주도주입니다. 그러나 2달 반, 3달 이상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도 2주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은 한 조금만 더 떨어지면 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주도 섹터의 흐름을 보면 그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보이고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또 5G 집 특집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그죠? 조정이 왔을 때 내가 공포스러울 때 매수를 하고 탐욕계 절정에 이르는 상황이 왔을 때 비중을 조금 줄이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갖고 가셔야 되고 또 제가 예상하는 미중 고위급 회담 내일 있을 회담 부분을 너무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5G 섹터에 대해서 대해부를 해주실 예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들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만나보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랑 연결이 되는데요. 자, 딱 들어오시면요. 메인 페이지에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깜빡
깜빡이고 있습니다. 깜빡이는 방송 입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김기수 전문가의 무료 방송과 연결이 되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전략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 방송이 쉬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역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 해서 또 놓치신 정보 없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서 또 성투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